네, 안녕하십니까. 깡세 인사이드 강기훈입니다. 시장 분석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현재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수는 0.6에서 0.7% 정도의 하락을 보인다. 이렇게 되죠. 그 하락의 배경이 뭐냐? 이 부분인데, 사실 미증시라든지 오늘 중국 증시라든지 어제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이제 상당히 단기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새로운 악재가 나왔다거나 새로운 이슈가 있었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부분에 따른 찰실현 욕구가 발생이 되었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국내 증시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대규모의 블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저께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그룹과 삼성 SDS가 블록들의 영향이 있었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그리고 두산 이 두 개 기업이 블록들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에서 원래 기존부터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이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이제 블록딜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있었던 내용인데,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해소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블록딜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이 블록딜을 했었던 삼성전자와 두산을 중심으로 매도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외적으로도 역시 글로벌 증시와 더불어서 차익 실현을 한다 됐을 때는 앞전에 미증시의 반등과 더불어서 반등 좀 더 강하겠던 쪽이 납폭과대 성장주 이쪽에서가 대표적이었는데, 그게 이제 오늘 인터넷에서 네이버나 카카오 그리고 게임에서가 나타난다 정도, 시총상의 제약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생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약 4천 계약 정도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이제 3월달 만기가 지난 다음에 가장 많이 매도했을 때가 이제 종가 기준은 6천 계약인데, 지금 현재는 5천 계약 정도 매도가 나온 상태라서 추가적인 매도는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물 지수가 현재는 아침에 뭐 361.5포인트를 시가로 움직여가지고 이 가격대에서 현재 뭐 마이너스 1포인트, 그 장중에는 플러스 1포인트 좁은 밴드에서 움직이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 가격대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었던 중심 가격이죠.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등다 보인다 정도. 그다음 환율은 이제 1220원 전후에서 움직인다 됩니다. 그래서 환율은 앞전에도 전체 단기 하락폭의 38.2%와 50% 자리가 1221원에서 25원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1221원 자리대를 어저께 내려갔다가 여기를 현재는 저항으로 이제 간다 이렇게 된 케이스죠. 그러니까 무난하게 지금 현재 흐름 자체가 시장에서 숨고르기와 어느 정도 차익 실현과 이런 과정이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자체는 전체적으로 볼 때 뭐 종목별 강세가 이제 뭐 업종 테마에서는 뭐 수산주도 움직이고 일부 의료주라든지 원전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인다 되긴 하지만, 거의 뭐 시장 전체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관점보다는 이제 종목별 성향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외적으로 시총 상위가 아무래도 약하다 되겠죠. 그래서 시총 상위는 전체적으로 약세를 띈다 부분이 지수 상승에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올라갈 때 거래대금의 증가가 나타났다는 부분은 시장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어제와 비슷하다가 됩니다. 다만 차이는 어떤 거냐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숨고르기 차익 실현하면 실제로 거래대금의 감소가 좋은 그런 케이스인데, 오늘 현재는 거래대금의 증가가 이어진다는 부분은 거래소에서는 삼성전자, 코스닥에서는 안랩 이쪽에서가 규모가 많은 거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오히려 거래량 자체가 조정 거래량으로서는 상당히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 대한 관점은 동일하게 가고, 지수 2850이라는 자리대, 물론 이제 2730에서 80이라는 자리대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가 될 텐데, 그걸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850이라는 자리대까지는 순환 장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히 시장을 좀 더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자, 수급을 먼저 보게 되면, 수급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3,700을 팔고 기관에서 1,900을 판다가 되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매도가 이제 양쪽에 딱 이어진다 이렇게 된 케이스인데, 간단하게 보게 되면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판다는 거는 지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IT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가 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3,700억을 거래소에서 팔고 있는데, 그 중에서 IT에 대해서 3천억 정도를 매도한다가 돼버리니까 그 외적인 쪽에서는 실제적인 매도 규모가 마이너스 70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서비스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요즘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다음에 게임 쪽
차익이 있고, 그리고 제약 예서가 일본 나타난다. 그리고 철강 같은 경우는 어저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가했었는데 오늘 일부 차익이 떨어진다 정도겠죠. 반대로 매수가 들어온다는 부분은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LG 화학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블록딜적인 부분을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게 사고 팔고가 그대로 나눠진다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하락이 떨어질 때는 하락 거래량이 실리면 안 된다가 되는 거고 상승을 하던 쪽에서는 시장에서 조정을 받는 때는 조정폭 자체가 작게 나와야 된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지수를 볼 때 어떤 관점이냐? 지수가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 이 가격대가 이제 추세가 단기 세기형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세기형 패턴을 어저께 세기형이나 채널 패턴인데 채널 패턴을 어저께 어떻게 했냐? 갭으로 돌파를 했죠. 그럼 갭으로 돌파를 하고 어저께는 이 상단 자리 때 위에서 지지를 받아준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했냐? 돌파하고 지지를 받는 자리 때가 추세 돌파 지지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내 하루 정도 더 조정을 받을 거냐? 그러고 나서 언제 이렇게 위쪽 방향을 보여줄 거냐? 이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장에서 현재 거래대금이라든지 흐름 자체는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케이스죠. 자, 그러면 이제 기준이 있는 매매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선 지금 현재 종목들 오늘 이제 그러니까 목표가 도달 요즘 뭐 계속해서 연달아서 목표가 도달한 게 있었는데 오늘도 이제 살짝 나오려다가 아직 안 나왔다가 되긴 하는데 하나씩 보게 되면은 우선 현대건설이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에 숨고르기를 하는데 숨고르기 자체는 뭐 여전히 깔끔하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을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현대건설은 아직까지 뭐 매수가 밴드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보게 되면 현대건설은 앞전에 상승할 때 상승 거래량이 강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을 때 필요한 게 뭐냐? 가격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 자체가 감소가 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승할 때는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왔고 조정을 받을 때는 조정 거래량이 작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무난한 그런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어저께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을 했지만 현대제철도 나중에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차트사에서 보게 되면은 41,500원에서 42,000원짜리 때가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다시금 진입이 가능한 그런 가격대가 되는데 그럼 오늘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차트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지만 현대제철 같은 경우 지금 어저께가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면서 중요 라인대에서 정을 받았다는 거고요. 그 현재는 거래량 자체가 어제의 절반이 안 되는 수준, 한 30% 정도 되는 수준이다. 이 가격대 정도가 눌림으로써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된다. 그러면 양호한 현재는 조정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시장에서 조정이 나온다, 하락이 떨어진다 했을 때는 실제로는 그만큼의 거래량이 실리느냐 안 실리느냐 이런 부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오늘 OCI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아침에 뭐 강하게 움직이면서 11만 6,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는 한 4%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목표가 이기 때문에 무난하다 되겠죠. 그다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오늘 거래량이 작다가 되죠. 그래서 2만 원짜리대를 계속해서 돌파 시도하다가 돌파했다가 오늘 지지 받는다 이런 관점인 거고요. 오늘 게임주 내에서는 뭐 카카오 게임이라든지 이쪽이 좀 하락이 센 반면에 뭐 NC라든지 넷마블이나 크래프톤 이런 쪽은 뭐 1%대 하락이지만 역시 하락 거래량 실리지 않는다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그 U+도 마찬가지로 오늘 조정이 나타나지만 거래량 없이 그대로 잘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현재 뭐 11만 6,5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목표가까지 뭐 어렵지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현재 소폭의 1%대 역시 하락 보인다 비슷하죠. 그래서 이 거래 대금이 없다 동일한 케이스. 그래서 매수가에서 소폭 내렸지만 현재가 매수가 밴드입니다. 그다음 LS도 이제 어저께 말씀을 드리고 오늘 계속해서 어제와 오늘 52,000원에서 53,000원 밴드에서 등락을 보인다 되겠죠. 역시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전일 대비해서 42% 정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속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시장 자체가 변동이 생기게 될 경우는 이제 수익 마지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설정을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렇게 변동성 있는 장세가 아니라 단순하게 강세 뛰고 나서 숨고르기 하고 차익 출현 나오고 눌림 잡아주고 그렇게 완전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지금의 하락이다 오늘의 조정이라는 부분은 당연한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사실 지수 자체가 세게 움직였으면 지수 자체 정도 세겠지만 국내 증시 자체가 지수의 상승이란 부분이 세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종목별 차익 실현 이런 성격이다 정도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접근한 과정은 뭐냐? 결론적으로 뭐냐면 앞전에는 20일선 안착하는 과정 다 보여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주요 매물대에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다 말씀다. 똑같은 매물 소화 과정인 거고 종목별로 승고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번 눌림으로서 현재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와 증권.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지금 제가 계속해서 같은 업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과 종목을 약간 돌리고 있는데 이 자체가 순환 장세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번에는 자동차와 증권을 현재 준비 중인데 이 부분을 이제 내일 확인하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깡세 인사이드였습니다. 시장 바닥을 잡기 위해서 거래대금이 동반돼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일부 종목이 블록될 영향으로 거래대금이 좀 커졌다는 부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숨고르기 과정 속에서 또 눌림목 이후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순환매 장세 대응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니까요. 내일은 또 어떤 종목이 나올지 함께 주목해서 보시죠.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여러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에는 폴란드까지 방문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러시아 쪽에서는 원색적인 비난들이 나옵니다. 오전장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오후장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